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에서는 요즘 캐런 베스 LA 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은 소식이 아주 빅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 이슈를 해결했고 치안 강화의 공약으로 당선이 됐던 베스 시장의 평가, 이 과연 어떤지 궁금한데요. LA 시장의 지난 1년 성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취임 1년을 맞아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네.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물론 부족한 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가장 지금 시급한 이슈가 노숙자 이슈인 만큼 제가 오늘 노숙자 이슈에 이제 약간 제가 보는 시각에서 뭐 평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베스 시장이 취임 전 LA시의 그 노숙자 정책은 가장 심플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조건은 이러한 저소득층 아파트처럼 이러한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러한 거주시설이 마련이 되어야지만 가세티 정권에서는 그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뭐 클리닝 작업은 했지만 옮기는 작업은 그럴 때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LA시에 4만 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4만 명을 몇 년 안에 다 그 안으로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숙자 정책은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으로 돌아와서 또 캐런 베스 시장 그 당시 이제 캠페인 공약을 살펴보면요. 본인이 1년 안에 이제 1년이 됐죠. 1년 안에 17,000명의 노숙인들을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시장실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뭐 거의 22,000명에게 이제 모텔, 뭐 쉘터, 뭐 임시 거주 시설로 이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봐도 이제 본인이 선언했던 17,000명이 이제 충분해졌고요. 그걸 체크를 했고요. 하지만 또 이러한 통계는 이제 또 2022년보다 또 2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베스 시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본인의 이제 시그니처 노숙자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숙자가 많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서 전문가와 예산과 이런 걸 투입을 해서 뭐 100명, 뭐 200명 이런 분들을 빨리 안으로 옮긴다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에 이제 투입된 예산이 약 한 6,7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구 거주지에 머무는 그 중에서 영구 거주지에 머무는 노숙자는 한 255명으로 이제 집계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 시장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 수백만 달러의 예산 투입에 비해 좀 숫자가 좀 낮다. 하지만 그런 영구 거주지보다는 임시로 더 많은 분들이 옮겨졌다는 것을 또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세컨드 이어부터는 조금 더 이런 인사이드 세이프나 이런 그 시그니처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전 가세티 시장과 이제 지금의 캐런 베스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그리고 또 캐런 베스 시장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본인의 오랫동안 이제 워싱턴 DC 의정 생활의 리더십을 뽑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노숙자 이슈에서 좀 일도 하고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큰 배리어라고 이제 큰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노숙인들이 이런 아파트 이제 임시 쉘터가 아니라 이제 영구 거주 시설로 옮기려면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뭐 네. DMV에서 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뭐 패스포트나 이런 아이디가 필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분실이 되거나 또는 익스파이어 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다수일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주소도 없잖아요. 그렇죠. 애드레스가 없으니까 아이디 발급도 불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연방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그 분들이 아파트 이런 연구 시설로 들어가려면 아이디가 꼭 필요합니다. requirement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디 있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아이디를 새로 발급하는 작업도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 있어서 그동안 이게 막혀 있었는데 이 베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워싱턴 DC로 가서 이제 바이든 정부를 설득을 한 거죠. 이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된다. 네. 지금 너무나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LA에서는 이 아이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이런 분들을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숙자 이슈만 봐도 물론 뭐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Year 2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한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캐런 베스 LA 시장이 다가오는 2028 올림픽 준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LA시가 올림픽 전에 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아마 2028년 올림픽 때문에 네. LA시가 그동안에 좀 미뤄왔던 뭐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빨리 이제 그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2028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시장실이나 LA시에서 바쁘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TF팀이나 이런 것도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제 그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변화는 LA시의 대중교통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LAX를 통해서 LA시를 들어오시는데 그동안에 LAX가 지하철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버스나 택시나 아니면 뭐 이제 누군가의 픽업이나 드롭오프에 의존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LAX 공항이 LA 지하철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시스템도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스 라인과 지하철 노선도 지금 발빠르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LA시가 그 2028년 올림픽을 또 선택받은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다른 시보처럼 이제 새로운 스테디움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갖고 있는 뭐 USC 대학 근처에 있는 스테디움이나 아니면 UCLA 뭐 다른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존의 스테디움 인프라 시설을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많은 포인트를 얻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테디움이나 이러한 기존의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시설들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로스앤젤레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중에서 다른 조금 전에 이제 노숙자 이슈를 언급을 했는데 그 치안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캐런 베스 시장이 노숙자 이슈 다음으로 중요성을 뽐뿌고 있는 게 치안인데.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LAPD 경찰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은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실에서는 그러한 이제 헤드라인을 보고 조금 더 이제 LAPD의 새로운 그 경관들을 이제 그 하여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아마 최근에 한 1,000명 달하는 이제 경찰을 고용을 해서 이러한 분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올림픽이 오다 보니까 이제 치안 관련해서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샌프란시스코가 에이펙 정상회담을 이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림픽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그 행사였지만 네.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도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경기가 있어야지만 네. 조금 더 이제 LA시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깨끗하고 개선이 되는 시로 변신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 시장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이에요? 2번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임이 가능하죠? 8년입니다. 네. 연임 가능해서 8년. 네, 연임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캐런 베스 시장은 LA 올림픽에 개막식에 참석하겠네. 네. 네, 열심히 스타트는 물론 가세티 시장이 그거를 가지고 왔지만 네. 네. 마무리는 캐런 베스 시장이 해주셔야죠. 네. 자,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 2024년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이 벌써 됐습니다. 많은 우리 한인 후보들도 출마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대하고 계신 선거 있으십니까? 네, 이 데드라인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로 끝나서 내년에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세트가 됐는데 그 중에서 뭐 LA 오렌지 카운티를 살펴보면 여러 그 지역구가 좀 제가 포커스하고 있는데 일단 한인타운의 10지구 이제 그레이스유 후보를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좀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분석도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그레이스 후보가 아닌 다른 기존 기득권 세력 후보들의 그 활동들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레이스 후보에게 조금 더 이제 로드맵이 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레이스 후보가 물론 약간 아직은 아웃사이더 이런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에서는 계속해서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기존 후보들이 조금 지금 선거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밸리 지역으로 가면 이제 유일한 한인 시의원이 이제 잔리 시의원이 있잖아요. 12지구. 네. 그래서 잔리 시의원이 뭐 한 달 전만 해도 뭐 단독 출마로 이제 쉽게 이제 재선을 할 것으로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약간 스캔들이 있어서 이제 그 주위시 단체를 리드하는 여성 후보가 딱 출마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세리나 오버스틴 후보에게 큰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그 지지 세력들이 몰리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잔니 후보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12지구에서는 후보가 사실상 거의 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3월 예비 선거에 이게 그 파이널 선거입니다. 이제 로컬 선거에서는 한 후보가 50%를 넘기면 바로 당선이 되거든요. 네. 본선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10지구 그레이스 후보는 아마 본선으로 가겠지만 잔니 시의원은 이제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잔니 시의원에게는 지금 몇 달이 굉장히 골든 타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인타운의 이제 34지구 이제 데이비드 킴 이제 세 번째 도전이죠. 예, 거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 약 한 1%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 패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재작년에 있었던 그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같은 한인 공화당 후보가 또 갑자기 깜짝 출마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공화당 후보가 켈빈 리라는 후보인데 별로 뭐 미디어나 이런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저도 약간 왜 공화당 한인 후보가 출마했지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34지구가 오렌지 카운티랑 달리 공화당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워낙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봐도 공화당 표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했는데 공화당 이제 한인 켈빈 리 후보가 아마 교계 많은 이제 크리스천 그룹의 그 힘을 얻어서 출마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실상 그 데이비드 킴과 이제 현직인 지미 고메스 후보가 이제 탑2로 올라갈 그 예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원래 데이비드 킴 후보가 예비해서 큰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켈빈 리 후보 때문에 표가 좀 깎일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